챕터 1 경제 모형과 경제 정책의 분석해놓고 경제 분석의 방법 해놓고 5단계 경제 분석 방법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수요 공급 곡선 도출하고 수요 공급 곡선의 균형을 알고 균형에서 만약에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요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수요 공급 곡선이 이게 변한다, 이동한다. 이동하면 새로운 형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대응 변수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파악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수요 정의하고 공급 정의할 때 수요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 대응하여 어떤 재화를 사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시하면 우하향 곡선이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서 어떤 재화를 팔고자 하는 욕망이고 이것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 공급량 늘고 가격이 싸면 공급량 줄기 때문에 그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우상향이 된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그런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러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뀌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오르고 균형 거래량이 늘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준다. 반대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요인 중에 어떤 것이 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는다.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준다. 이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게 사실은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아주 첫 발짝으로 딱 들어가는 거.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ISLM 곡선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경제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장의 균형, 분류와 균형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경제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장을 크게 대분류하여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첫째는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이를 재화시장 또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그래요. 재화시장이 있다. 재화시장. 첫 번째로 재화시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일한다. 1년 동안 국민 경제의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거래 합계를 통상 국민소득이라 한다. 상품과 서비스인 실물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화폐가 교환돼야 하는데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을 화폐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장이 화폐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시장과는 반대 흐름으로 화폐가 거래되기 때문에 화폐시장도 분석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폐시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화폐란 이자율이 0%인 금융자산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실물과 화폐의 거래가 증가하여 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여 이 크기를 총수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수요, 그러니까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을 합쳐서 우리가 총수요, 시장을 분석할 때 수요 측면을 분석할 때 이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총수요에 대응하여 생산을 담당하는 부분을 총공급이라고 하고 이는 생산의 2대 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진다. 생산함수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노동시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함수가 된다. 그 밖에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도 있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있다. 이 시장 종류가 많네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균형 분석 하에서 폐쇄 경제를 가정하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여기서 N개의 시장 중 N-1개의 시장이 균형이면 나머지 하나의 시장도 균형이 된다는 것을 왈라스의 법칙이라고 한다. 왈라스의 법칙이다 밑줄. N개의 시장에서 N-1개의 시장이 균형이면 나머지 하나의 시장도 균형이다. 이걸 왈라스의 법칙이라고 한다. 왈라스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고 그 용어만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이를 종합하면 재화시장, 화폐시장, 노동시장 등 개별 시장에 대한 분석은 앞에서 설명한 5단계 경제 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재화시장에 대한 5개의 분석 방법을 통해 IS 곡선이 도출되며 화폐시장에 대한 5단계 분석 방법을 통해서 LM 곡선이 도출된다. 재화시장에서 IS 곡선이 도출되고 화폐시장에서 LM 곡선이 도출된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편 이건 됐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결국 ISLM 모형에서 결정되는 총수요의 크기가 수요 부족 경제에서는 균형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ISLM 모형을 이용하여 균형 국민소득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수요 부족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분석을 하면 전체 시장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부족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 불변의 가정 밑줄 하에 총 수요 모형인 ISLM 모형만으로 균형 국민 소득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물가가 변동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을 통해서 균형 국민 소득을 분석할 수 있다. 이 하에서는 물가 불변 하에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고 선진국형 수요 부족 경제를 대상으로 한 ISLM 분석에 치중하기로 한다. 그래서 공급 분석 같은 거 안 한다. 그냥 ISLM 분석을 해서 통해서 총 수요 분석만 하겠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앞에 있는 거 뭐 5단계 경제 분석 방법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보시고 지금 이제 분석해야 되니까 뭐냐 총수요 분석을 하는데 딱 2개만 하겠다. 재화시장하고 화폐시장 분석을 통해서 총수요 분석만 하겠다. 그래서 균형 국민 소득을 분석하겠다. 근데 그 총수요 분석을 할 때 재화시장의 균형은 IS 곡선으로 화폐시장의 균형은 LM 곡선으로 표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IS하고 LM 곡선을 지금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도출됐느냐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 아주 짤막하게 돼 있거나 아주 생략하고 그 현상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서. 그럼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됩니다.